이번에는 그 프라블럼 중에서 8.35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8.35 문제를 피스파이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풀이 과정은 제가 과제로 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결과와 나중에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는 제가 이제 모스 차동쌍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BJT 차동쌍에 대해서 나오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자, problem 자, 8.35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고 시작을 할게요.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피스파이스 아날로그 오어 믹스드 AD 요거 선택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걸로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때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할 때 블랭크 프로젝트 누르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자, 이 화면이 뜨잖아요. 자, 지금부터 아주 기본적인 BJT 차동쌍에 대해서 한번 회로를 그려보죠. 자, 먼저 BJT 부품은 어디서 가지고 오시면 되냐면 여기에 플레이스 파트 들어가시면 그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브레이크 아웃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부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Q 브레이크 N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NPN 트랜지스터거든요. PNP는 Q 브레이크 P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걸 제가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붙이고 자,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오른쪽 트랜지스터는 입력단이 오른쪽으로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클릭해 가지고 빨갛게 만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미러 호리전틀리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저항을 가지고 와 볼게요. 이제 저항 같은 부품들 가지고 오실 때 여기에서 이제 검색 찾아서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요. 이제 몇 번 하셨으니까 이름을 아시면 여기다가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여기 보시면 검색창이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R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관계없으니까 자, R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저항이 나오니까요. 이걸 제가 알파벳 R을 눌러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부품을 이렇게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찍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RC 저항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전류원도 있어야 되죠. 정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IDC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IDC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정전류원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문제에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VCC와 VE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자, 그 부분도 구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플레이스 파워라고 되어 있는 자, 여기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이 안에 몇 가지 종류가 모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VCC 에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이용해서 제가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떤 노드에다가 이름을 매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하시면 되죠. 자, 와이어 연결하는 거는 여기 있는 플레이스 와이어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알파벳 W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에로가 또 필요하네요. 그럼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복사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미러 버티컬리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상하 대칭이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 차동 증폭기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문제에 보시면 요 컬렉터 단자와 컬렉터 단자 사이에 저항 RL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회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 RL 값이 40k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RL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40K로 이렇게 이름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RC1 이렇게 바꾸고 지금 저항이 20K로 되어 있거든요. 20K. 자, 오른쪽은 RC2로 제가 이름을 바꾸고요. 그 동일한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다르게 이렇게 하고 값은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위쪽에 VCC 전압이고 아래쪽에 VEE 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DC 전압원도 가지고 와가지고요. DC 전압원은 VDC입니다. 그래서 VDC를 입력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DC 전원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0을 입력하시면 자, 여기다가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그라운드가 나오니까 그라운드를 붙이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약간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하기 전에 이름을 먼저 바꿔버릴게요. 자, 요 부분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VCC라고 이렇게 바꾸고요. 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VCC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VE라고 제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VCC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요. 요거 두 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화살표 모양을 두 개 갖다 붙여놓고 한 놈은 VCC, 여기는 VE 이렇게 주면 떨어져 있지만 VCC라고 되어 있는 것끼리 연결되고요. VE라고 되어 있는 것끼리 연결이 되면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자, 전압은 일단 뭐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이 없으니까 뭐 대충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2.5V 정도 줘볼까요? 자, VCC는 2.5V고 VE를 마이너스 2.5V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하도록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5V니까 나중에 여기에 이제 공통 모드 전압은 0V를 걸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입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가 그 뒷페이지 637페이지에 그림 8.52에 관련된 그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면, 자, 이 부분도 DC 전압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일단 제가 VAC라는 AC 수입할 때 사용하는 전원을 가지고 올게요. 만약에 사인 전원 같은 걸 여기 가지고 오게 되면 트랜지언트 해석으로 나중에 이득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럼 불편하거든요. 보통 이득 보고 하는 거는 소신호 해석이니까 소신호 해석은 AC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C 수입에 사용되는 전원 VAC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기다가 하나를 밑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여기는 0V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와이어를 제가 이렇게 약간 나오게끔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와이어를 이렇게 그려주는 이유는 저기다가 이제 R 시그널 저항을 또 추가로 달아줘야 되거든요. 자,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저항을 두 개 이렇게 붙이고요. 선을 약간 더 이렇게 빼놓을게요. 선을 약간 더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 8.52를 보시면 여기에 2분의 V 시그널, 여기에 2분의 V 시그널, 2분의 R 시그널, 2분의 R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R 시그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그냥 V 시그널 1, V 시그널 2라고 R 시그널 1, R 시그널 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 시그널 1, V 시그널 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위에 0.5, 밑에 0.5, 2분의 1씩이니까 자 1V가 아니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0.5V AC로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V 시그널 입력이 1V가 들어가는 1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동 V 시그널 입력이 1이 되는 거죠. 요 사이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R 시그널 저항값이 얼마냐 그러면 R 시그널 저항값이 100kΩ이네요. 자, R 시그널 저항값이 100kΩ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저항값하고 이 저항값이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100kΩ 나와야 된다고요. 따라서 요 각각의 값은 50kΩ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V 시그널 두 개니까 2분의 R 시그널 두 개니까 여기에는 50K 50K 하면 전체 R 시그널 값은 100K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DC 값은 VCM이라고 제가 이름을 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노드에다가 이름 주는 걸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ABC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자, 이걸 딱 누르면 이름을 줄 수 있잖아요. VID1 해서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일게요. 뭐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예. 자, 요게 뒤에 숫자가 들어가면 두 개를 붙이면 저절로 넘버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1이라고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연결된 걸로 시뮬레이션이 된다고요. 이 부분은 가까워서 그려도 되겠지만 뒤에 거하고 똑같이 하려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VID2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이름을 VID2로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떨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된 걸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걸로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예쁘게 됐고요. 이 정전류원은 얼마입니까? 정전류원은 0.4mA니까 0.4mA라고 자, 여기 정전류원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럼 다 준비가 끝났죠? 예,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이 VCM 전압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5V로 제가 바이어스를 전압을 줬으니까 가운데 전압이라고 일단 0V를 줘볼게요. 0V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자, 이제 남은 부분 이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이 남았는데 문제에 보시면 그냥 트랜지스터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고 베타가 100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요. 자, 잘 보세요. 모스 때하고 비슷한데 자, 이 트랜지스터를 지금 이름이 Q 브레이크 N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에디트 피스파이스 모델 나오죠? 자, 이걸 눌러요. 그러면 아래쪽에 뭐가 깜빡깜빡거리고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뜨는 프로그램을 요렇게 뜨고 있는 걸 딱 눌러보시면 모델 에디터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이거 모스 때하고 똑같죠? 자, 지금 보시면 이름만 Q 브레이크 N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NPN 트랜지스터인데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 이제 채워주면 되는데 다양한 파라메타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베타가 100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베타가 100이라는 걸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어떻게 적어주냐 그러면 베타는 BF라고 적으시면 돼요. BF가 1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자,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값이 기본 값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값들이 들어가겠죠. 나는 베타가 100이다 라는 요것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세이브 라이브러리에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꺼버리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방금 Q1 트랜지스터를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Q2도 똑같이 수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Q2도 제가 수정을 방금 안 했지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Q2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에디트 피스파이스 모델 들어가 보시면 Q2도 BF 이꼴 10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들은 여기 이름이 Q 브레이크 N으로 같으니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준비 끝났죠. 준비 끝났으니까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텐데 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문제는 이 VCC와 VE 전압이 없는데 그거 주지 않고 이 회로를 동작시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겠죠. 바이어스가 안 잡힐 테니까. 그래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2.5V를 그냥 임의로 연결을 했는데 자, 이게 과연 Q1, Q2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만드는데요.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눌러서 자,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시면 됩니다. 저는 AA라고 줄게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 깜빡깜빡거리고 뜰 거예요. 자, 이걸 눌러서 활성을 한 다음에 맨 먼저 할 게 자, 일단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부터 해볼게요. 이게 동작점 해석이거든요. 자, 동작점 해석할 때 여기 .op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그래서 동작점 해석을 수행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Run pSpice라는 메뉴 아이콘 보이시죠? 자, 요걸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서 뭘 볼 거냐 그러면 자, 일단 전압을 보면 되겠죠. 전압을 딱 찍어 보면 자, 예, 이렇게 동작점 전압들이 바이어스 해석이 돼서 동작점 해석을 해서 찍히거든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 Q1에 NPN 트랜지스터인데 NPN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그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줬거는 컬렉터 단자와 베이스 단자의 이 전압 차이가 얼마보다 크면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0.4V보다 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컬렉터 전압은 마이너스 1.26V 정도 되는데 여기 베이스 전압이 마이너스 0.6V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0.6V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겠죠. 예.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바이어스가 안 돼서 액티브 영역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VCM 전압을 위로 좀 올려주거나 하면 되겠죠. 예, VCM 전압을 위로 좀 올려주면 될 겁니다. 얘를 한 0.5V 정도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VCM 전압을.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1인데 마이너스 그래도 안 되네요.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압을 좀 더 키워보죠. 자, 여기 서플라이 전압을 2.5V 마이너스 2.5V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이렇게 좀 더 이걸 넓혀주면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20kΩ에 0.2mA가 흐르면서 생기는 이 전압 드랍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하니까 자, 여기에 컬렉터 전압이 1V 정도 되고 여기에 전압이 한 100mV, 0.1V 정도 되니까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충분히 크죠. 그러면 액티브 영역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증폭기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증폭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AC 수입을 해요. 이게 주파수 해석인데요. 보드 플롯 그리는 겁니다. 자, 입력은 여기에 2분의 1 VID, 2분의 1 VID, 그러니까 V 시그널이죠. 2분의 1 V 시그널, 2분의 1 V 시그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V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출력 단자, 여기도 이름을 붙여볼까요? 여기가 VO1이고 여기가 VO2니까 VO2 빼기 VO1 자, 이 차동 출력 전압을 관찰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입력은 제가 0.5, 0.5로 해놨기 때문에 1이거든요. 자, 입력이 1이 들어갈 때 여기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AC 수입 설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들어갈게요. 그 기존에 프로파일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에 있는 AC 수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디폴트 값으로 여기 로그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X축을 로그 스케일로 잡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보드 플롯을 그릴 때 X축을 10배씩 증가하는 한 칸 갈 때마다 10배씩 증가하는 로그 스케일로 잡는 게 일반적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스타트 프리퀀시 제가 1Hz부터 엔드 프리퀀시 1GHz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 마지막에 포인트 퍼 디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칸당 몇 포인트를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릴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는 100이나 101 정도로 주시면 돼요.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상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끝이 나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VO2 빼기 VO1을 그리면 되잖아요. 굳이 데시벨로 그릴 필요 없죠. 그냥 크기로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두 단자 사이의 차이 전압을 관찰하는 게 여기 있는 마커 중에서 요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볼테지 디퍼런셜 마커라는 거 있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제가 한 번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찍고요. 한 번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자, VO2 빼기 VO1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준비 끝났죠?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주파수 특성 그래프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트랜지스터가 아이디어란 트랜지스터예요. 지금 트랜지스터 안에 그냥 베타만 100이고 내부 커패시턴스 성분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냥 직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수평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 한번 보죠.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자, 녹색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지죠. 지금 우리가 사용한 트랜지스터 모델이 내부 커패시턴스가 지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 특성 같은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값을 찍어보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요. 자, 여기 토글 커서 기능을 눌러서 그래프의 값을 딱 찍어보면 지금 한 15.9 정도 나오네요. 15.86 그죠? 한 15.8 그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실 때 그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동작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GM인데요. GM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VT분의 IC로 나오잖아요. 지금 IC는 정해져 있죠. 이게 0.4mA니까 베타가 100이면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거의 0.99 곱하기 0.2mA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 대충 우리 알고 있잖아요. IC는 알겠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열전압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5mV라는 상수값으로 알고 있지만 이놈은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Q분의 KT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이고 이게 이제 볼트만 상수값이고 이게 절대 온도 아닙니까? 절대 온도. 절대 온도인데 지금 우리가 25mV로 이걸 잡으려면은 이 온도가 한 20도씨인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피스파이스 같은 경우에 기본 온도가 얼마냐 그러면 27도씨예요. 즉 300도 K입니다. 300도 K. T가 300이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BJT 같은 경우에. 자,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싫다. 나는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 그걸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 그러면 아까 이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창을 다시 여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옵션 보이시죠? 자, 요걸 눌러가지고 보시면 디폴트 노미널 템퍼러처가 27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20도씨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근사적으로 한 25mV 근처가 되거든요. 열전압 값이 25mV 정도 나옵니다. 자, 약간 눈곱만큼 차이인데 그게 시뮬레이션에 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20도씨로 바꿔가지고 아까 27도씨일 때는 계산해보면 열전압이 한 26mV, 27mV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한 25mV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온도를 20도씨로 바꾼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거의 비슷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 아까하고 약간 그래프가 다르죠. 찍어보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15.9 거의 한 16 가까이 나오죠. 아까보다 약간 눈곱만큼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이 이득이 16 정도 나오거든요. 16V per 볼트가 나옵니다.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